그러면 오늘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줌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에 넷소프트 스쿨을 공급하고 있는 엔클라우딩 대표 전용건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넷소프트 스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교사 및 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세 번째는 교사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해보니까요. 대략 1시간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면 이 시간이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바쁘셔가지고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신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교육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오늘 특히 뭔가 뭐 메모를 하실 필요도 없고 다음에 동영상을 한번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넷소프트 스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우리나라 제품은 아닙니다. 이 제품은 영국 제품이고요. 영국의 넷소프트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그 회사의 역사가 35년 된 회사입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1,900만 명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수업 관리 솔루션, 관제 솔루션으로서는 세계 1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상 경력만 300여 개가 넘습니다. PC 프로라는 잡지에서는요. 넷소프트 스쿨이 교육 및 수업 관제 솔루션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PC를 쓸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라는 OS가 거의 전 세계 1위,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넷소프트 스쿨은 수업 관제 솔루션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소프트 스쿨의 특징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완벽한 한글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제품 새 버전이 나오면 의미에 맞는 한글 사용자 메뉴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넷소프트 스쿨은 직관적인 사용자 환경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직관적이다라는 이런 의미는요. 조금 이따 우리가 제품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제품의 UI라든가 아이콘,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특별한 설명 없이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 평가나 학생 수업 집중 유도를 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과 35년에 걸쳐서 업데이트와 여러 가지 기능 개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뛰어난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보실 텐데요. 설치도 1, 2분이면 쉽게 끝나고요. 사용도 아주 쉽습니다. 저희가 연구 라이센스를 국내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소프트웨어가 구독 라이센스가 많은데 넷소프트 스쿨은 한 번 학교에서 혹은 교육청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라이센스에 한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윈도우에서만 작동하는 건 아니고요. 윈도우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크롬OS, iOS, 서울에서는 4개의 OS를 학교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효율적 면에서 보면 전북교육청에서는 윈도우를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단일 기종으로 선택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특히 넷소프트 스쿨은 윈도우에 최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윈도우 노트북을 가지고 사용할 경우 넷소프트 스쿨을 설치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 기기와 연결해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최선의 선택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PC뿐만 아니라 태블릿, 스마트폰 혹은 그런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아주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최고의 수업 관제 솔루션입니다.
지금부터는 넷소프트 스쿨을 이렇게 간단한 화면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 저희가 보기에는 한 6개 내지 7개의 기능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6, 7개만 기능을 오늘 익히셔가지고 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것만 활용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넷소프트 스쿨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요, 주목 기능입니다. 학생들이 태블릿이라든가 노트북으로 딴짓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넷소프트 스쿨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상단에 주목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 모든 학생들의 기기가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짤까닥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걸 주목 종류로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화면 모니터링 기능이 있고요. 또한 그 학생 기기의 화면을 클릭을 하거나 혹은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그 학생 기기의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화면도 학생들한테 공유를 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이 A라는 학생이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서 그 학생의 화면을 다른 학생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생 화면을 또한 타 학생에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을 원격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URL이라든가 이런 거 유튜브에 아주 복잡하잖아요. 주소가. 그런 거를 학생들한테 일일이 그 주소를 불러줄 필요 없이 그 주소를 입력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학생에서 실행 이 종이 비행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학생에서 그 웹사이트가 곧장 실행이 되고 또한 응용 프로그램 파워포인트라든가 혹은 워드 이런 것도 직접 학생 기기에서 원격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과제라든가 파일을 전송을 해서 그 과제가 끝나면 선생님의 바탕화면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폴더가 만들어져서 그 과제를 회수할 수가 있고요. 또한 학생들한테 필요한 파일을 실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갈 때 들어가서도 되는 웹사이트가 있는 반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왼쪽에 승인 웹사이트와 오른쪽에 금지 웹사이트 목록을 여기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전체 학생들에게 상단에 승인 목록만을 클릭을 하면 학생들은 해당되는 승인 웹사이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금지 목록 차단을 하면 학생들은 해당 웹사이트는 들어갈 수가 없고 나머지 웹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웹사이트도 승인 목록과 금지 목록을 만들어서 제한을 걸고 했듯이 애플리케이션 혹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어떠한 계속적으로 게임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 게임에 실행되는 EXE 실행 파일을 금지 목록, 금지 응용 프로그램 목록에다가 올려놓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금지 목록 차단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학생들은 더 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즉석 설문조사 기능이고요. 부어체 문장으로 이렇게 질문을 만들고 답변은 총 6가지입니다. 6개까지 해서 그 답변은 콤마로서 구분을 한 다음에 전송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에게 이 6가지 설문을 즉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설문 결과가 선생님 우측 하단에 이렇게 백분일로 표시돼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기능은 쪽지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 결과도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보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설문을 응답을 했는지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KBS에서 골든벨 기능인데요. 이 골든벨 기능은 약간 시간이 필요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제가 설명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시간상 이 부분은 저희 동영상 저희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참조를 하셔서 한번
직접 익히셔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PDF를 만드는 기능인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으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자동으로 PDF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결석한 학생들한테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학생 저널 기능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테크 콘솔이라고 학생 모듈이 있고 선생님 모듈이 있고 별도로 테크 콘솔 모듈이 제공이 되는데요.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선생님 교사 모듈과 학생 모듈이 필요한 반면에 이 테크 콘솔 모듈은 학교 전체에서 모든 학생들의 기기를 다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학교 전체의 제어 수단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크 콘솔에서는 각 학생 기기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 하드웨어 사양은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자산 관리 기능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넷소프트 스쿨은 요즘 에듀테크라든가 스마트 기기 시대에 있어서 교사, 선생님들께는 이런 다양한 아주 필요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학생들에게도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한 IT 담당자, 테크니션한테는 학교 전체의 기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아주 필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소프트 스쿨에 대해서 국내에 다양한 언론들이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언론 보도 항목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 넷소프트 스쿨이라든가 저희 회사 이름 엔클라우딩을 입력을 해서 일단 뉴스 검색을 하시면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소프트 스쿨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그리고 전남교육청, 충남교육청, 그리고 올해는 또 다른 교육청까지 이렇게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이렇게 최적의 수업 관제 솔루션이고요. 한 번 구매로 연구 라이센스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프리미어 파트너로서 국내 넷소프트 스쿨을 한글화를 행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넷소프트 스쿨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은 팁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사이사이 이런 내용들을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오늘 교육을 마치는 그러한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띄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명함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우리 넷소프트 스쿨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냐면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넷소프트 스쿨을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세계 1위 제품인 만큼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사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만큼 꼭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필요한 기능 몇 가지만이라도 익혀서 이번 학기부터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께 넷소프트 스쿨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거는 넷소프트 스쿨 라이센스 파일인데요. nsm.lic라는 라이센스 파일인데 제가 지난 10월 한 13일 정도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각각 정보 담당 선생님들께 교육청에서 제공해준 그 라이센스 이메일로 해서 이 라이센스 파일을 학교별 라이센스 파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라이센스 파일이 설치를 할 때는 꼭 필요하니까요. 만약에 이 라이센스 파일을 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보화 담당 선생님한테 꼭 이 라이센스 파일을 제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 PC에다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센스 파일이 없으면 설치가 아주 까다로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이센스 파일은 실행 파일은 아니고요. 이거를 내용을 하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메모장이라는 이 파일을 열어가지고요. 이 라이센스 파일을 바탕화면에 올려놓은 라이센스 파일을 한번 끌어당겨다가 이렇게 놓아보면 맨 위에는 최신 버전 15버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라이센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맨 먼저 라이센스 C라는 이 항목을 보면 지금은 이 라이센스 파일이 저희 넷소프트 스쿨의 파트너용 라이센스 파일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제공해드린 라이센스 파일을 메모장에다가 이게 끌어당겨서 놓으시면 여기에 선생님께서 재직하고 계시는 학교의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 라이센스 소유자명이 바로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 expire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금 보시는 이 라이센스 파일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기간 제한 있는 라이센스 파일이지만 우리 선생님들께 드린 라이센스 파일은 여기에 빈 공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구 라이센스라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중학생 이상한테는 이 넷소프트 스쿨을 공급해서 노트북을 학생들한테 일괄 공급했고 올해 만약에 또 넷소프트 스쿨을 넣어가지고 공급을 하고 내년에도 공급을 하고 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3개년치가 학교 안에는 확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3학년이 졸업을 하면 그 해당되는 3학년에 해당되는 라이센스를 다시 1학년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 라이센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맥슬레이브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라이센스 파일로 학생기기를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라이센스 파일은 25개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라이센스 파일은 학교의 노트북 수량만큼 이 라이센스 수량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학생기기만 수량이 들어가 있다는 거가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라이센스 파일, 곧 이 라이센스 파일로 선생님 기기에다가 설치를 하실 때는 선생님 기기는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라이센스 파일로 선생님 노트북에다가 설치를 하셔도 좋고요. 데스크탑에다도 설치를 하셔도 좋고 또한 학교 교실 내에 전자칠판이 있으면 설치를 해서 학생들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기에는 다 이 라이센스 파일로 윈도우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면 이 라이센스 파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트북을 가지고 설치를 하신다면 노트북은 무선망이잖아요. 지금 학생들은 무선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 무선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노트북에다가 넷소프트 스쿨을 설치를 하신다면 선생님께서 학생 기기가 들어있는 무선망으로 그 와이파이를 접속을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데스크탑을 가지고 학생들 기기와 연결하고자 한다면 데스크탑 기기에다가 무선 랜 카드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넷소프트 스쿨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셔서 데스크탑에서도 학생의 윈도우 노트북을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넷소프트 스쿨 라이센스 파일을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넣어 놓으시고요. 이 라이센스 파일을 여러 번 다운로드 받다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기도 하더라고요. 뭐 3번씩이나 받다 보니까 nsm 괄호 열고 3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라이센스 파일은 파일명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nsm 라이센스 파일 nsm이라는 파일명이 그대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라이센스 파일을 올려놓으시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 소프트웨어는 웹브라우저를 열으셔서 여기에 www.netsupportschool 제품명 그대로입니다. netsupportschool 넷으로 시작했으니까 끝에도 넷으로 끝난다라고 해가지고 .net 단넷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각 교육청 넷소프트 스쿨을 위한 서비스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라북도 교육청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우측 중간 정도에 NSS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넷소프트 스쿨 윈도우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그 소프트웨어가 다운받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전라북도 교육청 페이지 이쪽에 모든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적어도 오늘 교육한 내용을 모르시면 이렇게 설치 방법도 있고 사용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12월에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프라인 교육을 한 동영상
이 내용도 있으니까요. 다른 데에 들어가시면 이런 서비스를 위한 그 설치나 사용 방법을 위한 자세한 매뉴얼이라든가 동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넷소프트스쿨을 치지 마시고 netsoftSchool.net 안넷으로 꼭 기억을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전북교육청 상세보기로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이 중교육을 하는 내용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영상 탭에 들어가시면 이 위에 올라가 있을 거니까요. 오늘 교육한 내용을 추후에 보시고 싶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다운로드를 했잖아요. 다운로드 여기에 폴더에 들어가시면 아까 다운받은 이 넷소프트스쿨 15 버전 소프트웨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끌어당겨 올려놓으시고요. 바탕화면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새로 만들기 폴더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소프트웨어,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도 폴더 안에 넣어주시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폴더 안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폴더를 열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파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넷소프트스쿨 라이센스 파일이 NSM이라는 이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변경돼 있어도 안 되고요. 반드시 NSM 그 있는 그대로 라이센스 파일이 존재해야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설치하는 이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사용권 계약서에 동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뜹니다. 이렇게 설치 유형이라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지금 모든 학생들 기기에는 이 학생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설치를 하실 때 교사를 선택을 해가지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학생의 노트북에 학생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를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사만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용자 정의를 설치를 해서 학생과 교사를 같이 한번 다 설치를 해서 학생 설치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을 누르고요. 교실은 우리가 학생기기를 공장에서 출시를 할 때 1-1이라는 교실로 기본 교실로 입력을 해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실은 1-1로 이렇게 하고요. 다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게 뭐 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쉽게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벌써 마침을 클릭할 수가 있고 그러면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이라는 아이콘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 교사 콘솔이라는 아이콘이 하나가 생겼는데 이거에 앞서서 먼저 학생기기의 환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교사기 콘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기기를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된 앱 목록을 보시면요. 여기에 넷소프트스쿨이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넷소프트스쿨 학생 환경 설정이라는 이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 뜹니다. 우리가 학생들 기기의 노트북을 LG의 맨 처음 출하 시점에서 1-1이라는 교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 다음의 교실에 고정해가지고 여기에 1-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1학년 일반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 필요한 교실을 입력을 해가지고 그 교실에 넷소프트스쿨은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교실로 입시를 해야만 서로 연결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를테면 2학년 2반의 교실이 필요로 할 때가 있고 학생도 예를 들면 2학년 2반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공장 출하 시에 1-1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학생이 필요한 교실을 직접 입력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1-1뿐만 아니라 2-2 필요한 교실 2-3 이렇게 교실을 쭉 만들어서 입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는 그 창이 딱 떠가지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학생들한테 알려주면 학생들이 이 설정뿐만 아니라 노트북의 모든 설정을 마음대로 막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설정을 못하도록 우리는 학생들이 직접 교실을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설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교실을 지정을 해서 선생님께서 교실을 만들어서 개설을 하면 학생들은 그 교실을 선택을 해가지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게끔 하는, 그렇게 사용자가 직접 교실을 지정해서 들어가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이라는 창이 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 노트북을 최소 5분이나 8시간 정도 켜놓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인투온이 백그라운드에서 이 파일을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교실을 지정해서 가능한 교실 표시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학생 작업 표시줄에서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이런 창이 뜹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교실을 만들어서 교실과 교사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만들어진 교실명이 나타나게 되고 학생들은 바로 이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입시를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교실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교실이 안 뜨더라도 여기에 교실에다가 그 교실명을 입력하고 입실하기만 하면 그 교실이 곧장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 화면에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을 제대로 설치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지금은 우리가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에서 학생들 기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기능을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이 설치가 되면 이 아이콘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생성이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강의 정보, 맨 좌측 상단을 보면 여기에 홈 버튼이 있고요. 이 홈 버튼이 디폴트 버튼이기 때문에 강의 정보에다가 우리 선생님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자 하는 수업에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제가 이미 정보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고 이를테면 이렇게 교사명을 수정을 하거나 그러면 오른쪽 바로 위에 이렇게 디스켓 모양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것을 저장 버튼인데요. 이를 저장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름과 수업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이 여기에 선생님 이름이 뜨거든요. 교실뿐만 아니라 이름이 뜨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있어서 강의 정보에 꼭 우리 선생님 성함을 넣어주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넷소프트스쿨 교사 콘솔 화면입니다. 우리가 넷소프트스쿨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제가 한번 다시 껐다 켜보겠습니다. 교사 콘솔을 실행하면 여기에 최소 기능의 액세스, 주요 기능, 모든 기능의 액세스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아이콘 UI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실을 선택을 해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그 교실에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고요.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 UI가 다른 UI보다 훨씬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넷소프트스쿨 NSM이라는 라이센스 파일을 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치한 내용이 이 소프트웨어에 각인돼서 나타납니다. 여기 상단에 옵션을 클릭하고 그러면 맨 밑에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상단에 라이센스 탭이 있거든요. 보시면 넷소프트 파트너라는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바로 학교명과 그리고 제품 번호 그리고 이 라이센스로 연결할 수 있는 학생 수량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각인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A라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전근을 가셔가지고 B라는 학교로 가셔서 이 넷소프트 스쿨을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A라는 라이센스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마시고 B라는 학교 거기에서 정보화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다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학교의 라이센스를 사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측 상단의 옵션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실 및 네트워크 설정이 있습니다. 교실 및 네트워크 설정을 클릭을 하면 설정 구성 항목이 뜨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적어도
이 부분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교실 설정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넷소프트 스쿨은 선생님과 학생이 같은 교실에 들어오면 서로 연결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교실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학생하고 교실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지금부터 이 교실에서 수업을 할 거다라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옵션에 들어가셔서 방금 그 교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션 교실 네트워크 설정을 클릭해서 여기에서 좌측의 설정 구성 항목에 고정 이동 교실 설정, 이 메뉴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고정 이동 교실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아까 제가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때 1-1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고정 교실이 되고요. 이 고정 교실은 어떤 거냐면 선생님께서 항상 1학년 1반에서만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로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2학년 3반이다. 2학년 3반 담임을 맡고 있다라고 한다면 담임을 맡고 있는 교실은 이렇게 위에다가 써줍니다. 2-3. 그리고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동 수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2학년 만약에 1반에서도 이동 수업을 해야 되고 2학년 2반에서도 이동 수업을 해야 되고 2학년 4반에서도 이동 수업을 해야 되고 국어에서도 이동 수업을 해야 되고 국어 2에서도 이동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 반드시 임시교실, 여기에는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방금 맨 처음 설치됐을 때의 그 교실 1-1이 아닌 2학년 1반부터 2반, 3반, 4반, 국어 1, 2 해가지고 방금 입력한 교실이 이렇게 목록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1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2학년 1반을 선택을 해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우리 학생들은 2학년 1반을 찾아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철수라는 학생이 한 명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학생들이 이렇게 진한 아이콘 형태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좌측 상단이 홈 버튼이고요. 이렇게 학생들을 아이콘 형태로 보이게끔 하는 버튼입니다. 넷소프트 스쿨은 아주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아까 제가 이 소프트웨어 특징에서 직관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종이 비행기 표시 그리고 원격 실행, 이걸 누르면 학생 기기에서 뭔가가 원격으로 실행이 되겠구나. 주목, 자물쇠 버튼이 있잖아요. 주목을 클릭을 하면 학생 기기가 뭔가 잠기겠거나, 이러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마우스를 그 아이콘에 살짝 올리면 이렇게 설명이 나타납니다. 학생 기기를 모니터링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기기의 오디오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이렇게 살짝 마우스를 올리면 그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넷소프트 스쿨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 버튼에서요. 바탕화면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홈 버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학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또한 그 학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좌측에 홈 버튼에서 클릭을 하면 우측 상단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게 모니터링 버튼의 하위 관련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하위 관련 메뉴가 이렇게 우측 상단에 나타납니다. Q&A 버튼을 누르면 Q&A 옵션에 관련 메뉴가 있고요. 인터넷 버튼을 누르면 무제한 웹 액세스 옵션에 대한 관련된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구조를 좀 아셔야만 나중에 좌측 메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는 뭐를 클릭하지? 라는 거를 헤매지 않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 메뉴의 관련 하위 메뉴는 이렇게 상단 우측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홈 버튼이 있고 모니터링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작게 보이고 겹쳐서 보이는데 이거를 우측 하단을 보시면 여기에 슬라이드 바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바를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학생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화면이 겹쳐 보이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고민하실 필요 없이 옆에 있는 자동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 화면을 선생님 화면에 맞게 크기도 딱 조절을 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자동 버튼을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웹사이트라든가 어떤 작업을 하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학생 기기의 오디오 상태를 모니터링하면 여기에 마이크 아이콘도 보이고 스피커 아이콘도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게 Q&A 모드고요. 골든벨 기능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설명하려면 상당 부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인터넷 버튼입니다. 이 인터넷 버튼은 학생들의 승인 웹사이트와 금지된 웹사이트를 올려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승인 웹사이트만 들어가게 할지 금지된 웹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할지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프로그램, 어떠한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게임을 여기다 올려놔가지고 금지 목록 차단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위주 한 6개 내지 7개의 기능 위주로 그 기능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을 띄워놓고요. 지금 그 학생 하나도 선택을 안 하면 여기 학생 화면 보기와 파일 전송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학생을 하나 선택을 하면 이 두 가지가 지금 활성화가 되는데요. 선택한 학생을 이렇게 학생 화면 보기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에 맞춤을 한 다음에 그 학생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고 그 학생을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제어 버튼을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 학생을 띄어 올려놓고 우리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생에 대한 학생 화면 보기를 했고요. 그 학생에 대해서 파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전송을 한번 클릭을 하면 선택된 학생은 지금 김철수라는 학생임을 알 수가 있고요. 상단은 우리 선생님의 PC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은 선택된 학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학생의 데스크탑이라는 게 학생의 바탕화면을 뜻합니다. 이 C라는 드라이브는 시스템 폴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철수라는 학생에게 파일을 전송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기기의 바탕화면이라든가 이렇게 파일을 하나 선택해 가지고 학생의 데스크탑 거기에다가 끌어다가 올려놓으면 바로 너무 파일이 가벼워서 그런지 벌써 갔거든요. 그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된 것은 지금 자 넷서브스쿨 브로셔잖아요. 브로셔가 그 학생 기기 이 철수라는 학생 기기니까 학생 화면을 한번 클릭을 해서 창에 맞춰 보면 이렇게 넷서브스쿨 브로셔가 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전송과 관련해서 그럼 학생 한 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파일 전송 버튼을 이용을 하는데 여러 명한테 동시에 보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상단에 그룹 탭에 있습니다. 그룹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파일 분배가 있잖아요. 이 파일 분배가 여러 명의 학생들한테 파일을 보내기 위한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 상단에 선생님 기기의 파일 구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은 이렇게 학생들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홈보 박스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아니면 모든 학생한테 이렇게 보내려면 그 상태로 놓고 넷서브스쿨 파일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이름에다가 올려놓으면 이렇게 모든 학생들 바탕화면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잖아요. 바탕화면으로 선생님의 그 선택된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 파일이 다 전송이 된 다음에는 이렇게 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학생들한테 그 파일이 전송이 되고요. 이젠 주목 기능인데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주목 기능 하나만 있어도 이 소프트웨어를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 주목 기능이 없으면 학생들이 뭔가 딴짓을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넷소프트스쿨에서는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상단이나 좌측의 메뉴를 이렇게 주목 버튼을 클릭하면 그 버튼의 기능이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됩니다. 모든 학생들을 다 이렇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한 학생을 선택해 가지고 주목 종류를 클릭을 하면 그 학생만 주목이 풀립니다. 그런데
굳이 전체 학생을 풀기 위해서 다 전체 학생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목 종류를 클릭을 하면 학생들의 화면이 이렇게 풀리고요. 학생들은 다시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잠금 버튼이 있는데요.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전체 잠금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학생 화면이 이렇게 새까맣게 변합니다. 학생들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그 학생을 더블 클릭하면 선생님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한 이런 작업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 작업이 화면이 새까맣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곧 학생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전체 잠금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되고요. 고민할 필요 없이 전체를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체 잠금 버튼을 그냥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전체 잠금에서 해제가 됩니다. 화면 전송이 있거든요. 화면 전송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 선생님 화면을 학생들한테 전송해서 공유하는 버튼입니다. 화면 전송을 클릭하고 화면 전송 이렇게 클릭을 하면 선생님께서 동영상을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 화면 실시간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송을 할 수가 있고요. 파워포인트 자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선생님께서 올려가지고 설명을 하신다면 이 화면을 클릭하는 그 순간순간 그대로 학생 화면에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화면 전송을 중단하려면 하단의 작업 표시줄에 여기 숨겨진 아이콘 표시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 표시를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조그만하게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다거나 이러면 전송 종료가 있는데 전송을 종료를 하면 학생들한테 우리 선생님 화면을 전송하는 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면은 학생들한테 전송을 해서 공유를 했는데 이 학생, 이를테면 이 윈도우 11이라는 이 로고가 크게 보여진 이 학생의 화면을 다른 학생에다가 공유를 해서 보여주고 싶다면 이 철수라는 학생이 모범 답안을 제시를 했다면 그 답안을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을 선택을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 학생 화면 전송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누구한테 전송을 할 수 있지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선택 학생 화면 전송을 클릭을 하면 이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들한테 전송이 되고 선생님한테도 전송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메뉴 중에 하나고요. 원격 실행 기능입니다. 원격 실행 기능을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선생님께서 어떤 URL이라든가 응용 프로그램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이를테면 넷소프트스쿨.kr이라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고요. 이 넷소프트스쿨.kr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학생에서 실행이 있고 혹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 모양을 클릭을 하면 넷소프트스쿨.kr이라는 웹사이트가 이렇게 학생들 화면에서 다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도 추가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응용 프로그램도 여기에 exe 실행 파일을 넣어가지고 열기를 해서 확인을 누르면 물론 카카오톡이 깔려 있어야겠죠. 이거를 카카오톡을 학생들한테 실행을 하려면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학생에게서 원격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학생들한테서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그룹 탭 바로 옆에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클릭을 하면요. 무작위 버튼이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철수, 민수 학생이 일어나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작위로 얘가 알아서 선택을 해줍니다. 예, 지금 민준이 학생이 이렇게 선택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특정 학생들한테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이 우리 선생님은 왜 나한테만 질문을 시킬까? 이렇게 어떠한 이 무작위 선택 버튼을 이용을 하면 무작위로 답변할 학생들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보기에서 이젠 학생보기 탭에서 그룹 표시줄, 좌측열 메뉴, 학생 도구 모음 이 세 가지는 선택을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놓고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룹 표시줄은 뭐냐면요. 여기에 지금 전체 학생이 이렇게 있고 홈 버튼을 들어가 보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룹 추가라고 해가지고 이를테면 수학 그룹이다. 수학 그룹을 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어떤 학생들을 수학 그룹으로 넣을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마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어떤 조편성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만 어떤 기능을 실행시키고자 할 때는 이렇게 그룹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그룹 표시줄을 이렇게 넣어놓고 만약에 그룹 표시줄을 해제를 하면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룹 표시줄을 꼭 넣어놓고 사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학생 도구 모음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놨잖아요. 이 학생 도구 모음이 어떤 거냐면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상단에 우리 선생님 이름, 교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도구 모음에서 채팅창을 클릭을 하면 선생님한테 채팅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모음을 체크 표시를 해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학생 도구 모음을 활성화를 해제를 해주시면 철수라는 학생을 클릭해 보면 상단에 도구 모음이 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 모음을 체크 표시를 해놓고 사용을 해주시면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몇 개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이렇게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로 쓰지 않는 메뉴도 있습니다. 빈 공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면요. 굳이 뭐 이 오디오 보기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거. 그리고 여기에서 인쇄 보기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 제거. 그리고 입력 보기도 필요 없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설문 기능을 많이 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좀 올려보기도 하고 Q&A 기능은 별로 안 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보기도 하고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좌측 메뉴를 이렇게 사용자 정의해서 선생님 편하신 대로 메뉴를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제가 메뉴는 순서를 바꿨지만 이 메뉴들의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설문 기능입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부어체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음 주 현장 학습 요일은 어떤 요일이 좋을까요? 이렇게 쓴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제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개를 선택한 거는 답변을 6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답변과 답변은 컴마로서 구분을 하고요. 그래서 전송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학생들 모니터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한 설문이 학생들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민수라는 학생은 예를 들면 화요일을 선택했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다른 학생도 선택해 주세요. 여기 민준이라는 학생은 제가 금요일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설문조사 기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학생들이 선택한 설문이 백분율로서 표시가 됩니다. 골고루 선택을 했네요. 어떤 학생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아이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철수라는 학생은 파란색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철수는 월요일을 선택한 거를 아실 수가 있고요. 민수는 녹색을 선택했으니까 민수는 화요일을 선택을 했고 영희는 여기에 회색을 선택을 했으니까 수요일을 선택했고요. 골드색을 선택한 거는 민준이네요. 여기 금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실시간으로 결과가 백분위로서 표시가 되면 이 결과된 내용을 상단의 탭 중에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반드시 디폴트 탭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를 선택하면 설문조사의 하위 관련 메뉴는 상단 우측에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결과 전송이라는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이 결과 전송을 클릭을 하면 바로 학생들 화면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이 학생들 화면에서 이렇게 결과가 백분율로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곧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그 결과도 실시간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자동 그룹이라고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그룹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월요일에 선택을 한 학생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철수라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월요일에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월요일 탭에 같이 나타납니다.
같은 응답을 한 학생들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주는 기능이 자동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좌측에서 이렇게 인터넷 기능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여기 전체를 학생을 만들어 놓고 하단에 승인된 웹사이트 목록이 있고 금지된 웹사이트 목록이 있습니다. 승인된 웹사이트 목록에는요. 여기에 학생들이 들어가도 좋은 웹사이트 주소를 올려놓습니다. 구글은 들어가도 좋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려놓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게임 사이트,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웹사이트 전체를 다 차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키워드도 가능하거든요. URL도 그대로 다 적어 넣으셔도 되고 키워드 게임만 이렇게 적은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여기 승인 웹사이트와 금지된 웹사이트를 목록을 올려놓고 이 웹사이트의 관련 하위 메뉴는 상단 우측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웹사이트를 허용하게 할지 만약에 승인 목록만을 클릭을 하면 학생들은 이 웹사이트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철수라는 학생을 제가 클릭을 했고요. 철수라는 학생이 웹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네이버닷컴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이버닷컴은 아까 승인 사이트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구글도 승인 사이트에 있었죠. 그러면 유튜브를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닷컴. 유튜브닷컴을 들어가려고 했더니만 이렇게 구글과 네이버만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는 못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승인 사이트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여기에 승인 목록만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그 어떤 학생도 선택하지 않고 금지 목록 차단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X 표시가 돼가지고 게임이 들어가 있는 URL의 사이트는 그 어떤 학생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을 액세스라는 거는 몇 시간, 이를테면 30분 동안 이 학생들은 승인 사이트만 이용하게끔 하고자 할지 금지된 웹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그 시간 제한 동안만 인터넷을 해당되는 기능을 반영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제가 한번 무제한으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밑에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방금 전에 웹사이트에 승인 사이트와 금지 웹사이트 목록을 올려놓고 그걸 적용을 시켰잖아요. 왼쪽에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 이를테면 금지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해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찾아보기에서 카카오톡.exe라는 실행 파일을 등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카카오톡을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금지 목록에 올라가게 되고 지금 여기에 승인 목록만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아무런 응용 프로그램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됐고요. 여기에 상단 우측에 금지 목록 차단을 클릭을 하면 이 학생들은 카카오톡은 못 들어가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은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어떤 게임을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게임에 실행되는 실행 파일을 여기에 찾아가지고 올려놔서 금지 목록 차단을 클릭을 해주시면 그 게임을 더 이상 학생들은 실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USB 버튼이고요. 보시다시피 이건 간단합니다. USB 장치 관리고요. USB를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할지 허용을 방지할지 그리고 CD라든가 이런 것도 무제한으로 사용하게 할지 허용을 방지할지 그리고 학생들의 음소거를 할지 음소거를 해제를 할지 그리고 웹캠도 있으면 이러한 장치를 제어하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장치 제어 메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Q&A인데 이거는 저희 동영상으로서 대신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여기에 화이트보드를 클릭한 다음에 좌측 상단의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해당되는 우측에 철수, 민수, 영희, 민준이라는 학생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리는 이러한 그림 혹은 글씨가 예, 실시간으로 학생들한테 전송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고 학생들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화이트보드 기능이고요. 화이트보드 기능은 마우스에서 어떠한 글씨를 쓴다는 거는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다른 글씨 쓰는 다른 기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전송을 해제를 하려면 전송 버튼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미지를 여기 내용 지우기를 하면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다시 홈 버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자, 이건데요. 어, 교사용은 라이센스 수량이 카운트되지 않으니까 필요한 만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 설치하시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실 설정은 선생님께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교실 설정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빠뜨린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교실 설정을 하려면 옵션에 여기 교실 네트워크 설정 이렇게 들어가서 고정교실인데요. 여기에 임시교실을 체크 표시를 해놓고 사용하시라는 이유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실이 누군가가 제가 지금 여기 좌측 하단 보면 2-1이라는 교실로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2-1이라는 교실을 만들면 다른 그 어떤 선생님들은 2-1 교실을 설사 만들어서 입시를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실에는 선생님 꼭 한 분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2-1이라는 교실을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다른 선생님이 2-1이라는 교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수업을 종료하고 여기 임시교실이라는 창이 바로 방금 체크 표시했기 때문에 이 창이 뜬 거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과목 이름으로 교실을 만드셔도 되고 정 안 되면 선생님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교실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임시교실로 전용권이라는 교실을 만들면 전용권이라는 교실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전용권이라는 교실로 이렇게 조금 있다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권이라는 목록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실 네트워크에서 여기에 이동교실에서 임시교실이라는 것을 체크를 해놓고 사용을 하십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실은 선생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용 기기는 학생 노트북의 그 학생망으로 와이파이로 무선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데스크톱으로 연결하려면 무선 랜 카드가 필요하고 또한 학생 와이파이 같은 와이파이망으로 연결을 해줘야만 학생들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설정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은 넷소프트스쿨, 넷으로 시작해서 넷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netsoftSchool.net .net이라는 그 사이트 여기에 보시면 넷소프트스쿨 들어가시고요. 여기 netsoftSchool.net로 들어가셔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상세보기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실 때는 여기만 들어와 보시면 돼요. 설치 방법이 있고 사용 방법이 있고 제가 오늘 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동영상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 동영상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지난 12월 15일에 전북교육청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교육한 내용을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맨 밑으로 보시면 여기 전화번호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이용을 하셔서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교육은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교육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